자, 이제부터 항이 3개인 인수분해, 두 번째로 완전제곱식이 아닐 때 항이 3개인 경우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3이라는 식이 있고, 이 식을 전개하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되고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을 인수분해하면 왼쪽과 같은 식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3이 된다고 적어 놓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식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서 항이 3개이고 2차, 1차 상수로 되어 있는 이러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항이 3개이면서 완전 제곱식이 아닌 이러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제가 중3 때 배울 때는 저는 이 단원을 정말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처음 듣는 사람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거,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전개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볼 텐데, x 더하기 1과 x 빼기 3을 곱셈하는 것을 세로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3이라고 세로로 적어 놓았고요. 이렇게 세로로 적혀 있을 때 곱셈은 어떻게 하는가?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곱셈을 해보면요. 먼저 x 곱하기 x, 그래서 x제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차 항을 계산을 할 건데, 이 대각선 방향의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곱셈을 하면 1차 항이 모두 나오죠. 자, 이쪽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 계산을 하면 1x이고요. 파란색 화살표는 마이너스 3x가 되죠. 모두 1차 항이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서 1 빼기 3x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항끼리 곱셈을 하는 것, 이 아래 방향으로 곱셈을 해보면 1 빼기 1과 마이너스 3의 곱임으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당연히 원래식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되고요. 자, 이 세로셈 곱셈은 왜 한번 해보았냐면요.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는 전개가 된 이 식을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떤 두 1차식의 곱으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사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찾는 방법이 바로 이 세로셈 곱셈을 이용해서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문자를 생략하고 문자 앞에 곱해진 개수만으로 다시 오른쪽에 적어 보았는데요. x, x이므로 개수가 모두 1, 1이죠. 그래서 1, 1이라고 적고, 오른쪽에 상수는 1, 마이너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3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로 그 아래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는 생략했고, 대각선 방향으로 표시한 이 화살표만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는 이 두 값의 합이 1차항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3과 1을 서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실제로 전개한 식의 1차항의 개수와 같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배운 세로셈으로 곱셈을 하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x제곱 빼기 5x 빼기 24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완전제곱식이 아니면서 항이 3개이죠. 자,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밑에 이런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두 1차식의 곱을 개수만 이용하여, 개수와 상수만 이용하여 표시를 한 것인데요. 이 수들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수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1, 1이라고 적혀있는 이 1, 1은 어디서 왔는지 잘 알겠죠.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x라는 문자를 생략하고 그 개수만 적어서 1x, 1x를 의미하는 1, 1이라고 먼저 적었습니다. 이 1, 1은 x제곱의 개수인 1에서 왔죠. 곱해서 1이 되는 두수 1, 1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두수는 뭘 의미할까요? 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24라는 것입니다. 이 두 수를 서로 곱셈을 하면 우선 마이너스 24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왜 하필
곱셈을 한 결과가 마이너스 24가 되는데 왜 하필 마이너스 8과 3이라고 적었을까요? 자, 그것은 앞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되는 두 수 중 대각선 방향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 곱셈을 한 결과를 서로 더하면 반드시 1차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5와 같아야 되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24가 되는 두 수의 곱 중 그 합이 마이너스 5가 되는 마이너스 8과 3이라는 수를 적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2차식은 1이 의미하는 것이 x이므로 x 마이너스 8과 또 x 플러스 3으로 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다항식을 인수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인 원리는 위에서 배운 것과 똑같지만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다는 것만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2차항의 개수인 2를 보고 곱셈을 하여 2가 되는 두 수를 생각해 보면 1과 2죠. 가장 간단한 형태. 1이라고 적어도 되고 2,1이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은 2,1이라고 적었고요. 자, 이제 상수항 마이너스 3을 보고 곱셈을 하여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수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요. 곱셈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수는 1과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두 종류가 있죠. 이때 1과 마이너스 3이라고 할 건지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할 건지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것은 이 결정하는 방법은 1차항의 개수를 보고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므로 내가 우선은 먼저 떠오른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1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적었다면 이 대각선 방향으로 곱셈을 하여 더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만약 마이너스 1이 되지 않는다면 순서를 바꿔보고 순서를 바꿨는데도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값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내 보면 되죠. 이렇게 몇 번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찾아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요. 원래 여러 번 적어도 두세 번 정도 이 자리를 바꾼다거나 수를 바꿔서 가운데 항인 마이너스 1이 가운데 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두 수는 반드시 곱셈을 하여 x제곱의 개수인 2가 되어야 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수는 곱셈을 하여 상수항인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하죠. 이것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자리를 바꾼다거나 수를 바꿔야 하는 거죠. 그것만 확실히 안다면 몇 번 만에 반드시 꼭 이 바르게 인수분해한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까지 항이 3개인 인수분해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